아이디어 vs 아이디어, 생각의 두 얼굴. 플라톤의 이데아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에게서 비롯된 개념이며 그의 이데아론의 핵심입니다. 이데아는 완전하고 불변하는 세계이며 이성에 의해서만 인식될 수 있는 참된 실제입니다. 현상의 세계는 감각으로 지각되는 불완전한 세계로 이데아의 그림자나 모상에 불과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일상으로 통용되는 아이디어는 플라톤의 이데아와는 다른 의미와 목적을 가집니다. 아이디어는 어떤 것에 대한 생각, 뜻, 그리고 결정을 말하며 현실 속 창조적 발상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이데아와 아이디어의 본질적 차이점과 인간 사유 속에서 가지는 의미를 비교 설명합니다. 여러분, 아이디어라는 단어 우리 정말 많이 쓰죠? 그런데 이 똑같이 생긴 단어 안에 사실은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세계가 담겨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하나는 세상을 바꾸는 창조의 불꽃, 바로 아이디어고요. 다른 하나는 그 너머의 완벽한 진리, 이데아입니다. 오늘 이 생각의 두 얼굴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여기 왼쪽을 한번 보시죠. 우리가 맨날 좋은 아이디어 떠올랐다 할 때 그 아이디어예요. 창조, 혁신, 발명, 바로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오른쪽은요, 무려 24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서양 철학의 뿌리를 만든 플라톤의 이데아. 철자는 똑같지만 이 둘이 바라보는 세상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두 개념이 근본적으로 어떻게 다른지부터 시작해서 플라톤이 말한 그 완벽한 원형, 이데아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볼 겁니다. 그리고 나서 현실을 바꾸는 현대의 아이디어를 살펴보고 또 이 이데아가 어떤 공격을 받았는지, 그리고 왜 오늘날 우리에게 이 두 개념을 함께 생각하는 게 중요한지 차근차근 이야기 나눠볼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같은 단어, 다른 세계. 이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뭘까요?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이디어가 무엇을 새롭게 만들까에 대한 고민이라면 플라톤의 이데아는 우리가 추구해야 할 본질은 무엇인가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인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방향에 있는 거예요. 현대의 아이디어는 인간의 머릿속에서 나와서 바깥 세상으로 향하는 창조 활동이잖아요. 반면에 플라톤의 이데아는 이미 저 너머에 존재하는 진리를 향해서 우리가 안으로 그리고 위로 나아가는 탐구의 여정인 셈입니다. 좋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타임머신을 타고 고대 아테네로 한번 떠나보죠. 서양 철학의 역사를 통째로 바꿔놓은 플라톤의 이 급진적인 개념, 이데아의 세계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플라톤의 주장은요, 진짜 파격적이었어요. 지금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지는 이 세상 있잖아요? 이게 다 가짜라는 거예요. 진짜가 아니라 불완전한 복제품, 그러니까 그림자일 뿐이라는 거죠. 이 현실 세계 넘어야말로 완벽하고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진짜들의 세계, 즉 이데아의 세계가 존재한다고 믿었던 겁니다. 플라톤은 이 엄청난 얘기를 그냥 주장만 한 게 아니에요. 정말 기가 막힌 비유를 하나 만들어냈는데 이게 바로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에 잠기게 만든 동굴의 비유입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태어나서부터 평생 동굴에 묶여서 벽에 비친 그림자만 보고 산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한테는 그 그림자가 세상의 전부겠죠? 그런데 어느 날 그 중 한 명이 풀려나서 동굴 밖으로 나가게 돼요. 눈부신 빛에 처음에는 괴로워하지만 곧 진짜 세상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 하늘에 떠있는 진짜 태양을 마주하게 되는 거죠. 플라톤이 하고 싶었던 말은 이거예요. 우리 모두가 바로 그 동굴 속 죄수라는 겁니다. 그리고 철학자는 동굴 밖으로 나가서 진짜 세계, 즉 이데아의 세계를 보고 온 사람이라는 거죠. 여기서 저 찬란한 태양은 뭘까요? 바로 모든 진리의 근원이 되는 선의 이데아를 상징합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21세기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이 고대의 이데아라는 개념이 우리가 지금 쓰는 아이디어랑 비교해보면 얼마나 다른지 그 차이가 정말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이게 정말 재미있는 지점인데요. 현대의 아이디어는 플라톤의 이데아와 거의 정반대라고 할 수 있어요. 이데아가 이미 존재하는 완벽한 진리를 발견하는 거였다면 지금의 아이디어는 없던 걸 새로 만들어내는 힘이거든요. 완벽한 빛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인간 스스로 불꽃을 피워내는 거죠. 세상을 이해하는 힘에서 세상을 바꾸는 힘으로 패러다임이 완전히 전환된 겁니다.
그런데 플라톤의 이 이데아 이론이 완전 무결했던 건 아니에요. 가장 날카로운 비판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바로 자기 제자, 그것도 가장 뛰어났던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 나왔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데아론 전체를 뿌리째 흔들 수 있는 아주 치명적인 허점을 파고들었는데요. 그게 바로 제3인간 논증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거예요. 여기 한 사람 철수가 있다고 쳐요. 철수가 인간인 이유는 저기 어딘가에 있는 완벽한 인간의 이데아를 닮았기 때문이잖아요. 자, 그럼 철수랑 인간의 이데아, 이 둘은 왜 닮았을까요? 이 둘의 공통점을 설명하려면 또 다른 이데아, 즉 제3의 인간이 필요한 거 아니냐는 거죠. 이렇게 되면 끝이 없잖아요. 논리적으로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비판은 이게 다가 아니었어요. 아니, 그럼 먼지나 머리카락, 심지어 벌레 같은 좀 지저분한 것들도 완벽한 이데아가 있나요? 같은 직구전 질문도 나왔고요. 또 악함이나 나약함 같은 부정적인 것들의 이데아도 있냐는 질문도 있었죠. 결국 나중에는 이데아라는 거, 그거 그냥 우리가 만들어낸 이름일 뿐이지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주장까지 나오게 됩니다. 이런 오랜 논쟁을 거쳐서 우리는 지금 여기에 와 있습니다. 수많은 아이디어가 그야말로 홍수처럼 쏟아지는 시대. 하지만 어쩌면 정작 중요한 이데아는 사라져버린 시대 말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정말이지 창의성이 폭발하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AI가 막 아이디어를 만들어주고 유튜브나 틱톡 같은 플랫폼에서는 하루에도 수십억 개의 컨텐츠가 쏟아져 나와요. 정말 대단하죠. 그런데 그래서 이 모든 게 다 무엇을 위한 걸까요? 이게 바로 우리가 마주한 역설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만들지에 대해서는 거의 도사가 됐어요. 그런데 정작 왜 이걸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 그 방향성은 점점 잃어가고 있는 게 아닐까요? 방향을 잃은 에너지는 그냥 흩어져 버릴 뿐이죠. 자, 그럼 이 2400년이나 되는 거대한 간극을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요? 해답은 의외로 간단할 수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버리는 게 아니라 이 둘을 하나로 합치는 거죠. 역사 속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발명품들, 그냥 뚝딱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 바탕에는 자연의 원리가 뭘까 하는 깊은 철학적 탐구가 있었어요. 아인슈타인도 마찬가지예요. 상대성 이론이 실험실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이 우주의 질서는 도대체 뭘까? 라는 정말 거대한 질문에서 시작됐거든요. 이 말은 결국 진짜 혁신을 위해서는 그냥 번뜩이는 재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 번뜩이는 불꽃이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그 길을 밝혀줄 등대 같은 것. 바로 이데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둘의 관계를 이렇게 비유하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아이디어가 세상을 바꾸는 강력한 엔진이라면 이데아는 그 엔진을 단 배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려주는 나침반인 거죠. 창조의 불꽃이 있다면 그 불꽃이 나아갈 방향도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방향, 즉 이데아가 없는 아이디어는 결국 공허해질 수밖에 없고요. 실행, 즉 아이디어가 없는 이데아는 그냥 머릿속에만 있는 죽은 이상일 뿐이에요. 진짜 멋진 혁신은 이 둘이 만날 때, 바로 그때 탄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뭐 새로운 거 없어? 라고 묻잖아요. 하지만 어쩌면 더 중요한 질문은 이거 아닐까요? 정말 가치 있는 건 뭘까? 여러분이 지금 품고 있는 그 번뜩이는 아이디어는 과연 어떤 이데아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결론, 아이디어는 창조의 불꽃이지만 이데아는 그 불꽃이 향해야 할 빛의 방향입니다. 이데아를 품은 아이디어가 결국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의미 있는 변화로 이끌 수 있습니다.